농민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영상이 끊겼어요. 일본 경우 쌀 사러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 농민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자국 농업 현장과 농지를 지키고 농민들이 무조건 농사할 수 있도록 농사를 안정적으로 해서 국민의 먹을거리, 식량 안보를 위해서 신경을 쓰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량을 많이 생산하는 대륙 지역의 모든 큰 나라들이 식량 수출 금지부터 때렸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말레이시아나 그 외 중동 같은 나라들 굉장히 한번 비상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우리 질병을 항상 달고 사는 이제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돈 준다고 와서 의무적으로 또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격이 돼야 되고 매출이 증거가 돼야 되고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그것도 자격이 까다로워요. 농민이라고 다 주지 않아요. 농민이 100명이면 그 중에 3, 4명 정도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주 작은 것부터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잘 모르시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 일변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농민들 제가 와서 보니까요 12년 됐나요? 정말 힘듭니다. 염소 키우는 것도 어느 산업이나 다 그렇겠지만 염소도 무슨 이제 나라에서 FTA 보상의 중간에 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폐업하라고. 그만큼 수입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는 저희 같은 경우도 빚이 한 3년 동안에 5억 가까이 늘을 정도로요. 우리가 업이 큰 상황도 아닌데 더 안타까운 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어디나 단체가 있듯이 염소협회에서도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산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다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이가 앞니가 2개가 깨지셨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염소가 이제 야생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염소 먹거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세하는 작업이나 발굽 작업이나 구제역이나 구충같이 기본적으로 잡아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소처럼 얌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분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쓰는 일이 많고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그분이 염소를 잡다가 발굽에 쳐서 이가 부러지셨어요. 이가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부러지고. 근데 이제 업을 하다 보면 그런 위험 같은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당시가 염소 키우는 농가들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태라서 그분은 심리적으로 더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안 되고 빚만 늘어나는 거죠. 왜냐 이제 채소류 작물 같은 경우는 엎어버리고 다른 작물을 한다든가 한 해 쉰다고 해서 그렇게 큰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지 않잖아요. 축사는 그러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물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굶어도 염소는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먹던 것보다 조금 굶기면 너무 염소 상태도 안 좋아지고 또 질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고, 염소는 또 고단백 사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좀 단가도 비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밥을 드시다가 식사를 하시다가 자기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희도 많이 힘든 상태였겠지만 이제 모두 다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분 그렇게 우는 거 보고 어른도 울 수 있구나. 어른 남자분이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 뭐 이제 염소 산업이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 얘기도 듣고, 그 힘든 한 4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염소 폐업하신 분도 많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염소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염소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수준에서 적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염소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저희는 운 좋게 저희도 많이 접으려고 부동산에도 내놓고 했었는데, 산업이 안 좋으면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빚을 늘리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대가 또 도움을 줬으니까 아예 망하라는 법은 없는데, 귀농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너무 힘들 때 귀농 선배들한테 얘기하면 모두 다 그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10년 버텨라. 10년 후에 내가 버티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버티고만 있어도 성공한 거다. 이제 기반을 잡는 시기가 10년 정도 잡더라고요. 정말 저희 딱 10년 정도 되니까 마음도 많이 여유로워지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염소 가격도 또 많이 회복을 해서 빚을 많이 지난 2년 동안 많이 갚아서 올해까지 생활을 좀 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공품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축사는 또 바로바로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굶어도 가축은 먹여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부담감도 있고 도덕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 농축산, 임업, 모든 1차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다 그 세월을 버틴 거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하겠죠. 많이 버텨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산업이 아직까지 농축산업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친환경이나 유기농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본 바로는 저 깜짝 놀랐는데, 유기농과 친환경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형 농사 짓는 분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그 코리안 팜이라고 아예 외국 잡지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유기농, 친환경, 그리고 1차 생산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본인들의 신념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다. 요새 가치 소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역시 뭐 관행 농업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모두 다 친환경 유기농 하게 되면 소비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최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행농법 자체도 안전하게 약을 쓸 수 있도록, 약 성분도 많이 약해지고, 요새 제가 현질 전환 유전자 관련해서 배우고 있는데, 저항성, 해충성, 그런 품종 개량을 통해서 약도 많이 줄여들고 있고, 해충 같은 경우도 호르몬제를
이용해서 해충을 쫓는 이 모든 게 이렇게 전부 다 한국 농업의 발전이 이뤄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저는 그 전에는 일본과 유럽이 더 잘한다고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고 배워보니까 우리나라가 최선진국이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어디나 나쁜 사람은 있어요.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양심에 털난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전체인 양 호도하는 우리가 잘못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렇게 오해받고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옵니다. 나부터 좀 부정적인 생각,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타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저부터 많이 배워야겠다고, 이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을 하면서, 귀농해서 농축산을 하면서 생각할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귀농해서 정말 스펙타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힘듦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지원해주고, 그래서 위기를 넘기고 서로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왠지 농부 철학자 같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새 공부하는 중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를 확실히 많이 배웁니다. 책을 읽고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아는 만큼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물부르기를 했어요. 오늘 내일 엄청 뜨거워진다고 했어요.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오늘 좀 충분히 볏짚에 물 주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나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제가 경험한 단편적인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옳은 말이 조금 껴있을 수도 있고 제가 편견에 빠져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익산시 귀농귀촌 멘토로 활동하고 귀농 박람회에서 상담하고 선진지, 견학지, 강의도 좀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면서 느낀 소회니까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고 아예 무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더워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